이 아이는 누구예요? 8년 만에 친딸과 마주친 엄마가 한 말입니다. 며느리가 버리고 간 손녀를 31년 동안 키운 박순자 할머니의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1994년 여름, 작은 단독주택 거실. 45세의 박순자는 생후 200일 된 손녀 서연이를 품에 안고 분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는 할머니 품에서 평온하게 젖병을 빨았습니다. 우리 서연이 배고팠지? 천천히 먹어. 천천히. 순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며느리 정혜진이 피자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며느리의 모습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혜진이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응, 고생했어. 밥은 먹었어? 네, 가게에서 먹었어요. 혜진은 품 안의 아기를 힐끗 보고는 곧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안아보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며느리를 다그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매일 늦게까지 일한다며 집을 나갔고 돌아올 때마다 화장이 번지고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지만 아들 철수에게 말해도 엄마 혜진이도 힘들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 일이 터졌습니다. 순자가 서연이를 안고 분유를 먹이고 있을 때 혜진이 큰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혜진아, 그 가방은 뭐야? 짐이요. 짐? 어디 가는데? 나가요. 순자는 미영이를 안은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나간다니 무슨 소리야? 어머님, 전 이렇게 못 살아요. 결혼도 너무 일찍 했고 애도 갖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지금 서연이는 어쩌라고? 200일밖에 안 된 애를 어머님이 키우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제가 있어도 어머님이 키우시는 거.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두고 떠나겠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혜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내가 낳은 애잖아. 죄송해요. 전 못 키워요. 혜진은 미련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서연이를 안은 채 뒤따라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아, 정혜진, 내가 엄마야. 엄마가 어떻게 애를 버리고 가. 하지만 혜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갑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냥 죽은 줄 아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품 안에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것처럼. 서연아, 서연아. 순자는 아기를 꼭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4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황당한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 철수가 퇴근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어머니와 요람해서 울고 있는 딸을 보고 철수는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서연이는 왜 울고 있어요? 혜진이가 나갔다. 뭐라고요? 오늘 아침에 짐 싸들고 나갔어. 서연이 두고. 철수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생후 200일밖에 안 된 딸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그럴 리가 없어요. 서연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아기를 안아달랬습니다. 괜찮아,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작은 집안에는 아기 우는 소리와 젊은 남자의 흐느낌, 그리고 중년 여인의 한숨만이 가득했습니다. 45세의 박순자는 그날 자신의 인생의 또 다른 장이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생후 200일 된 손녀를 키워야 하는
31년의 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혜진이 떠난 후 철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얼마 안 되어 결혼했고 곧바로 아버지가 되었지만 아내는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는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회사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멍하니 지냈습니다. 순자는 홀로 서연이를 돌보았습니다. 밤낮 없이 우는 아기를 안고 달랬습니다.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밤새 업고 재웠습니다. 45세의 몸으로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잘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큰딸 영숙과 막내딸 영희가 함께 살며 도왔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수업이 없는 시간이면 집에서 어린 조카를 돌보았습니다. 두 딸이 엄마라고 부르는 순자를 보며 어린 서연이도 옹알이를 했습니다. 아기는 할머니와 두 고모의 사랑 속에서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1년이 흘러 서연이는 돌을 맞았습니다. 순자는 작은 돌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지만 모두의 시선에는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돌잔치 자리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술만 마셨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후 며칠 뒤 철수가 오랜만에 정신이 또렷한 얼굴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는 중동 건설 현장 일자리를 소개받았다며 외국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다고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혜진이 생각나서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탓할 수도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아들도 깊이 망가져 있었으니까요. 그저 마음 추스르고 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1995년 가을 서연이가 돌을 지난 무렵 철수는 큰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순자와 두 딸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철수는 요람의 서연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는 손녀를 안고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철수가 명절 때마다 잠깐씩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고 서연이를 안아보려다가도 어색해하며 금방 내려놓았습니다. 아빠와 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영숙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고 영희도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두 딸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집에 살며 조카를 돌보았습니다. 주말이면 서연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가고 밤이면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서연이는 두 고모를 무척 따랐습니다. 1999년 서연이가 5살이 되던 해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혼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만난 사람과 그곳에서 계속 살겠다고, 한국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는 어쩌냐고 물었지만 철수는 어머니가 더 잘 키울 거라고 누나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5살 서연이가 인형을 안고 놀다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작은 주먹을 쥐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누가 괴롭혔어? 내가 혼내줄까? 순자는 손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서연이 착하다. 할머니는 서연이만 있으면 돼. 그렇게 아들마저 떠났습니다. 순자와 서연이 그리고 두 딸 영숙과 영희 이들만이 남았습니다. 얼마 후 영숙이 결혼했고 영희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딸은 결혼 후에도 자주 친정에 와서 조카를 챙겼습니다. 서연이에게 두 고모는 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빠가 완전히 떠난 후 서연이는 할머니와 두 고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던 시기도 있었지만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할머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보며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갔어?
물으면 순자는 엄마는 멀리 갔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 물으면 아빠는 외국에서 일하셔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서연이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것. 엄마는 바람나서 떠났고 아빠는 외국 가서 재혼했다지.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손녀가 듣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영숙과 영희는 결혼한 후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친정에 왔습니다. 서연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고 예쁜 옷을 사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었습니다. 명절이면 서연이를 데려가 친언니처럼 돌보았습니다. 서연이는 두 고모를 무척 따랐습니다. 큰 고모, 나 학교 가면 친구 많이 사귈 수 있어? 그럼 우리 서연이 이렇게 예쁜데 친구 엄청 많이 생기지. 작은 고모, 나도 고모처럼 예쁘게 클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리 서연이가 제일 예뻐. 서연이는 부모의 부재를 할머니와 고모들의 사랑으로 채우며 성장했습니다. 결핍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사랑은 충분했습니다. 2002년 봄 서연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순자는 8살 손녀의 손을 잡고 입학식에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젊은 엄마 아빠와 함께 왔지만 서연이는 할머니와 함께였습니다. 순자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나는 할머니가 좋아. 서연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입학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사귀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밝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큰 고모 영숙이 서연이를 데리고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과자를 사주려고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언니. 영숙은 그 얼굴을 보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정혜진. 8년 전 생후 200일 된 아기를 버리고 떠난 그 여자였습니다. 혜진은 영숙을 알아보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언니, 이 아이는 누구예요? 영숙은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말했습니다. 서연아, 저기 슈퍼 가서 과자 하나만 골라봐. 고모가 사줄게. 진짜? 와. 서연이가 신나서 슈퍼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영숙은 혜진을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가 두고 간 아이잖아. 서연이 내 딸이야. 혜진은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제 아이를 낳았다고요? 영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저 애랑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언니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정혜진, 200일 된 아기를 두고 바람나서 떠난 게 너잖아. 그럼 정 가볼게요. 혜진은 휙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고모, 이거 사도 돼? 서연이가 과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표정을 바꾸며 웃었습니다. 그래, 사자. 가자. 그날 저녁 영숙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연이는 행복하게 키워야지. 그 여자는 이제 없는 사람이야.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연이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밝게 자랐습니다. 할머니와 두 고모의 사랑 속에서 부모 없이도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친엄마와의 충격적인 재회 이후 가족들은 더욱 서연이에게 집중했습니다. 순자는 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사랑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연이는 초등학교를 다니며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성적도 중간은 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다만 가끔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리라는 숙제가 나올 때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는 도화지에 할머니를 크게 그리고 옆에 작게 두 고모를 그렸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서연이는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엄마는 어릴 때 돌아가셨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게 편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우연히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서연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시절 사춘기를 겪으며 반항도 하고 짜증도 냈지만 서연이는 할머니와 고모들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3년 서연이는 지방국립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대학 시절 서연이는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고 방학 때마다 알바를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의 삶을 살았지만 명절이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년 서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73세가 되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녀가 취업할 때까지는 건강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몇 달간의 취업 준비 끝에 서연이는 2018년 봄 서울의 괜찮은 회사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서연이는 첫 출근을 앞두고 설렜습니다. 그런데 입사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카페에서 친구들과 취업 축하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카페 입구에서 한 여자가 서연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 여자가 천천히 서연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서연이? 서연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야, 엄마야. 그 순간 카페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친구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서연아, 엄마야. 정혜진, 내 엄마. 서연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4년 만에 처음 보는 친엄마였습니다. 아니,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요. 서연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그때는 엄마가 너무 어렸고 힘들었어. 용서해줘.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가주세요. 서연이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가려 했습니다. 혜진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너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서연이는 혜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제 엄마는 집에서 절 기다리고 계세요. 서연이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이는 순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4년 동안 자신을 버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엄마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서연이는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번호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카톡도 왔습니다. SNS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연아, 엄마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며? 축하해. 엄마가 자랑스러워. 우리 딸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보고 싶어. 서연이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집 앞에까지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나 좀 봐줘. 엄마야. 순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혜진을 보는 순간 24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너가 혜진이구나.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라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서연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안 돼. 돌아가. 어머님, 제발요. 저도 엄마예요. 제 딸을 만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에 순자는 분노했습니다. 권리? 200일 된 아기를 버리고 간 사람이 무슨 권리를 말해? 24년 동안 어디서 뭐 했어?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야? 혜진은 울먹였습니다. 저도 살기 힘들었어요. 그 남자한테도 버림받고 혼자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연히 서연이를 봤어요. 이렇게 예쁘게 자란 걸 보니까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엄마 행세하려고?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순자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서연이는 너 없이도 잘 컸어. 이제 와서 교란하지 말고 다시는 오지 마라. 문이 닫혔습니다. 혜진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의 출근길에 나타나고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집 근처에서도 계속 서연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서연이는 차갑게 대했지만 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하자. 가세요.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선물을 주려 해도 문자를 보내도 서연이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 시장 가는 순자를 기다렸습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순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24년 동안 뭐 했느냐고, 이제 와서 왜 나타나느냐고 따졌습니다. 혜진은 울먹이며 자신도 힘들게 살았다고, 우연히 서연이를 보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를 붙잡으려던 순간 균형을 잃은 순자가 넘어졌습니다. 119가 불렸고 순자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손목에 금이 가고 허리를 다쳤습니다. 서연이가 급히 달려왔고 병실에 나타난 혜진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나가세요. 영숙과 영희도 병원에 와서 분노했지만 순자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렸습니다. 며칠 후 퇴원한 순자는 집 앞에 놓인 꽃다발과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혜진의 편지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더 이상 서연이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멀리서라도 우리 딸이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24년 동안 서연이를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서연이도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조금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혜진은 정말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마음속에는 작은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걸까? 혜진이 사라진 후 서연이의 일상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회사 생활도 안정되었고 순자의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회사 선배를 통해 준호를 소개받았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서연이는 준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자신을 버렸다는 것, 아빠는 외국에서 재혼했다는 것, 할머니와 고모들 손에서 자랐다는 것. 준호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할머니께 감사드려야겠어요. 그분이 진짜 어머니시네요. 2025년 서연이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76세의 순자는 주례석 옆에 앉아 손녀의 결혼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가 제 진짜 엄마예요. 순자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1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후 200일 된 작은 아기가 이제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영숙과 영희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행복해라. 정말 행복해라. 결혼식장 뒤편 멀리서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된 딸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결혼 후 서연이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준호의 부모님도 서연이를 친딸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순자는 종종 신혼집에 놀러가서 손녀 부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2년 차 서연이는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순자는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자신이 키운 손녀가 이제 엄마가 된다니, 증조할머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아기가 태어나면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그럼 할머니가 도와줄게. 우리 서연이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순자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몸이 자꾸 무거워지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연세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서연이에게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임신 중인 손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과 영희는 알고 있었고 자주 어머니를 찾아와 돌보았습니다. 몇 달 후 서연이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순자는 병원에 달려가 증손녀를 안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 31년 전 서연이를 처음 안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아기 예쁘죠? 그럼, 정말 예쁘다. 이름은 지었어? 아직이요. 할머니가 지어주세요. 내가? 네, 할머니가 저한테 서연이라는 이름 지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할머니가 지어주세요. 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하은이. 하늘의 은혜라는 뜻으로 하은이 어때? 좋아요, 할머니. 하은이. 순자는 작은 하은이를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좋은 남편을 만났고 이제 엄마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걱정할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순자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안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산후조리 중이었지만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순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위독하십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약해져서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매일 병원을 오갔습니다. 영숙과 영희도 매일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며칠 후 의사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순자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익숙한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시도록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자신이 31년 동안 살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부엌, 서연이가 자라던 작은 방,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순자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후회 없다고, 서연이를 키운 게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서연이가 이렇게 잘 커져서 정말 행복하다고. 서연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영숙과 영희에게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를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두 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희가 문을 열자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다며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에서 순자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서연이를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며 살았냐고. 혜진은 매일 후회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그럼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서연이한테 잘해주라고, 자신이 없어도 서연이 곁에서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놀라서 할머니를 보았지만 순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곧 없지만 혜진은 서연이를 낳아준 사람이라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미워하지는 말라고. 혜진에게도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엄마 노릇을 하라고, 자신이 못 본 것들을 당신이 봐달라고. 혜진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서연이도, 영숙도, 영희도 모두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연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31년, 생후 200일 된 아기를 안았던 그날부터 손녀가 엄마가 되어 증손녀를 낳는 날까지 순자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장례식 날 혜진은 멀리서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혜진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혜진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서연이는 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용서는 아직 못하겠지만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 서연이는 한동안 무기력했습니다. 아기를 돌보고 출근하고 일상을 살아가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31년 동안 곁에 있던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영숙과 영희는 자주 찾아와 조카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집을 정리하면서 세 사람은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이의 백일 사진, 돌 사진, 입학식 사진, 순자가 정성스럽게 보관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도 발견했습니다. 순자가 서연이를 키우며 쓴 육아일기였습니다. 1994년 7월, 서연이가 우리 집에 왔다. 200일밖에 안 된 작은 아기.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지만 최선을 다해야지. 1995년 3월, 서연이 첫돌. 철수는 외국으로 떠났다. 이제 정말 내가 키워야 한다. 두렵지만 이 아이를 위해 건강하게 살아야지. 1998년 9월, 서연이 유치원 입학.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다가 요즘은 할머니라고 부른다. 조금 서운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 2002년 10월, 오늘길에서 혜진이를 봤다고 영숙이가 말했다. 서연이를 모른다고 했다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하지만 서연이는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2013년 3월, 서연이 대학 합격. 눈물이 났다. 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내 인생 최고의 보람이다. 서연이는 일기를 읽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서연이가 엄마가 되었다. 증손녀 하은이를 안았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것 같다. 서연아, 너무 고생 많았다. 행복하게 살아라.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서연이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몇 주 후 서연이는 혜진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혜진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하겠다고,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하지만 할머니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노력해보겠다고.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충분하다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이 한번 볼 수 있을까?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서연이의 집에 왔습니다. 작은 하은이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손녀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네. 서연이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엄마가 되었으니까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조금은 알 것 같았으니까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말처럼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할 수는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연이는 하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할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영숙과 영희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하은이 데리고 왔어요. 잘 크고 있어요. 할머니 닮아서 건강하고 예뻐요. 서연이는 묘비 앞에 앉아 할머니께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 만났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주신 사랑으로 잘 살아볼게요. 하은이도 잘 키울게요. 할머니처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서연이의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떠났지만 할머니가 준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연이는 이제 자신의 딸을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은이에게도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생후 200일 된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31년을 키워낸 할머니. 함께한 시간과 헌신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보여준 할머니. 낳은 것보다 키운 정이 더 진하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한 할머니. 박순자 할머니의 31년 사연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서연이를 통해 그리고 하은이를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31년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이렇게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